중국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중국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결국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명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국의 현무5 기사를 보게 된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웨이펑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군대에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군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중국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는 아니었지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거든요.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죠. 저 역시 그런 이유로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은 애국심도 한몫했어요. 강한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었죠. 하지만 중국에서 군 복무를 하는 동안 느꼈던 억압과 통제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처음 입대했을 때만 해도 저는 애국심에 불타올랐었죠. 강력한 국가, 강력한 군대의 일원이 되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래서 군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환상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생활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복종은 절대적이었고 상명하복의 원칙 아래에서 조금의 의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군대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정도가 지나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애국은 실제로는 강요된 것이었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즉각적인 처벌이 따랐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군 내부의 부패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상급자들은 특권을 누리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고 병사들에게는 늘 최대한의 복종과 헌신을 요구했어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실제 군대 내부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컸거든요. 하지만 제게 있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 상급자가 제게 반인륜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도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저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명령을 어겼다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제 양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이 군대에서 계속 복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고 언제 또다시 그런 비인간적인 명령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더는 제 양심을 억누르고 명령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도망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제 조국,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나라에서 저는 쫓기듯 도망쳐야 했어요. 그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당황스러움과 불안이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었고 이곳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의 모습, 사람들의 행동, 심지어 공기마저도 달랐어요.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했고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억압받던 환경에서 갑자기 자유를 얻으니 오히려 그 자유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괴롭힌 것은 제가 정말로 중국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었어요. 중국 정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기에 그 두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때로는 길을 걷다가도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었죠. 혹시 미국에서도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악몽에 시달리기 일쑤였죠. 다시 군대에 끌려가거나 감옥 속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때로는 너무 생생한 꿈에 깨어나 한동안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 끔찍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미국에 온 것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여긴 미국이야. 이제 안전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감정은 쉽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깊이 박힌 중국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겪은 일들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제 두려움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항상 누군가 제 뒤를 쫓아올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TV나 인터넷 뉴스에서 중국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음식점을 지나칠 때조차 불안했어요. 그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 어디에나 뻗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저는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몰랐던 넓은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된 것도 이 시기였어요. 한때는 단순히 중국의 작은 속국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존재감을 차츰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국은 저에게 그다지 흥미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국의 작은 속국 같은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제 중국 중심적인 시각에서는 한국이 그저 큰 존재감이 없는 나라로 보였습니다. 어차피 중국과 경제적으로도 얽혀 있고 국제 무대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 편견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깊이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문화, K-팝과 K-드라마는 저에게 매우 생소한 것이었어요. 제 주변의 미국인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한국 문화를 보며 처음에는 정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의 음악과 영화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지? 그건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는 제게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문화적인 성공을 거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접한 것은 단지 음악이나 드라마였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적인 성공과 기술력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한국의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기술 혁신과 발전 속도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전 세계 기술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단 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저는 점점 이 나라를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역사에 대해 책과 인터넷으로 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직접 보고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너무 가까웠어요. 비행기로 겨우 몇 시간 거리였죠. 그곳에 가면 어쩌면 중국 당국의 눈에 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나를 발견한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중국에 있는 동안 저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중국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들을 불법 월경자로 취급하고 가혹하게 대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 역시 중국 정부의 눈에는 탈주자나 배신자로 보일 테니 비슷한 운명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결국 저는 한국 여행 계획을 접었습니다. 대신 미국 내에 있는 한인타운을 방문하거나 한국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어느 날 미국에 정착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한국 제품들에 대해 깊이 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미국에서 이들 기업의 영향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한국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제품이 그다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그저 한국이 중국의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다는 식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접한 한국 제품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완제품이었고 기술력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두에 서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삼성이 애플과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갖출 수 있지? 그건 제가 알고 있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경제적 성공이었어요. 중국은 수량으로 승부하는 나라였습니다. 대규모 생산, 대규모 시장을 통해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했어요. 미국 내에서 한국 제품이 이렇게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무시했던 과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습니다. 제가 삼성이나 현대의 성공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 전반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경제는 단순히 중국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으로 서 있었어요. 이는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경제적 모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독립성과 자립성을 보면서 저는 제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국의 그림자 속에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성취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 그 밑바탕에는 어떤 특별한 정신이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한 길을 걸어온 나라였어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계속해서 자립과 발전을 이뤄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일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이후의 상황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들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그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며 그들의 강인함과 저항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기록을 읽었을 때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전쟁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특히 이 전쟁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가 한반도의 분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결국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전쟁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쟁을 통해 자립과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건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강한 의지와 끈질긴 노력은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중국은 대규모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많은 부분에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은 그들 스스로 각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을 통해 오늘날의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정부의 역할과 지원도 중요했겠지만 저는 그들 사회 전반에 깔린 강한 공동체 정신과 끈기, 그리고 개인의 노력을 존중하는 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제가 중국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외세의 끊임없는 압력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의 오랜 식민 지배를 벗어나고 곧이어 한국 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국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자주국방을 이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해왔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의지와 끈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본 중국은 항상 다른 나라를 억압하려고 했고 자신들보다 약한 나라들을 통제하려 했어요. 특히 그들 스스로 자주적인 길을 걸어온 나라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외부의 압박과 억압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해왔어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경제적 성공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군사력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반드시 강한 군사력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국방을 필수적으로 여겼어요. 저는 그들이 북한과 마주하며 어떻게 군사력을 키워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주 국방에 대한 노력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미국과의 군사 동맹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동맹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키워왔어요. 그들이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그들의 끈기와 결단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전쟁 이후 군사적으로 빈약했던 시절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군사력을 증강시켜왔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중국 군대에서 겪었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하고 수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효율성과 기술력으로 군사력을 강화했어요. 이는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틀 전 저는 우연히 현무5 미사일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군사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사일이라니 어차피 큰 나라들이나 다루는 무기가 아닌가. 하지만 한국이 이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고정되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자주 국방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의 자주 국방에 대해 감명받았지만 현무5 미사일은 그것의 상징적인 성취였어요. 현무5는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자주 국방을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었어요. 사거리와 파괴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첨단 무기 체계였으며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경고를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 미사일의 성능에 대한 기사들을 읽어가면서 한국이 얼마나 끈기 있게 기술 개발에 매달려왔는지를 실감했어요. 현무5는 사거리 3,000km 이상에 달하고 9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무기를 개발했단 말이야? 이것은 단순한 국방 무기를 넘어 그들이 자주 국방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입증해주는 사례였어요.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공격적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게 된 한국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 미사일을 통해 자국의 방어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든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과 같은 대국들에게 자신들의 방어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이 점에서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자립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아무리 자주 국방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군사 강국과 맞설 수 있을까? 현무5 미사일은 분명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적 위력을 생각하면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저는 중국 군대에서 복무했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통제하려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것이고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무5 미사일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방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주 국방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독립적인 군사력이 오히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중국은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현무5 같은 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명분을 찾아낼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한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해도 중국은 그들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중국의 군사적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변국이 힘을 키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경험을 돌아보면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억누르려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분명 인상적인 성취였지만 그것이 중국의 군사력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이 현무5를 개발한 데서 강력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자주적으로 서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압박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이 강력한 의지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을 보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자주적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접한 것은 그들의 K-팝과 드라마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적 성취가 저에게 더 큰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계속해서 자주적인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이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중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력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제가 경험한 중국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저는 중국이 한국을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성취를 생각하면 저는 한국이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강력한 자주성과 독립성은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강한 정신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작은 땅에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주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한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자주성을 존경하며 앞으로도 그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중국의 옆에 작은 나라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강인한 의지를 가진 나라입니다. 제가 겪은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넘어 제 자신의 세계관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발전을 지켜보며 한국이 계속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가진 중국에 대한 두려움도 완전히 극복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부당함을 깨닫고 중국을 벗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연을 작성하신 분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